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파트 재매각 사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재매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잔금 미납으로 인한 것이 있고, 그리고는 불허가, 그래서 1등을 했지만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매각 허가가 안 나는, 불허가 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재매각 사건들이 있습니다. 잔금 미납의 경우에는 입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시세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허가 사건, 불허가로 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될 때는 그 불허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꼼꼼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잔금 미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잔금 미납은 어떻게 해요?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시세 분석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하자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그리고 등기부 등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왜 잔금을 미납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지금 10월 12일 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6354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혁신도시 LH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2월식입니다. 2014년 2월식, 그러니까 6년 좀 넘었네요. 12개 동의 1037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뭐 관리비 등 뭐 체납 내역해서 뭐 지난 5월 달에 경매 이제 처음 막 나오고 할 때,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구독션 측에서 구독션 직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리비 미납 없다, 관리사무소 문의해본 바 점유 세대가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그죠? 감정가가 2억 8,800이고요. 최저가가 지금 2억 3,040만 원 됩니다.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억 6,890만 7천 원에 한 사람이 입찰했다가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경매 진행 예정이었으나 지금 뭐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로 해서 법정 휴정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변경되었다가 이번 10월 12일 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향이 좋냐 뭐하냐 이런 것은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진이나 또 뭐 지도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지금 미납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의 원인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항상 경매에서의 권리 분석은 뭡니까? 등기부 등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선순위 같으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 전입하고 확정은 어떻게 되고 또 뭐죠? 배당 요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하는지, 전액 배당이 안 되면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 같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일부 뭐 배당이 되고 나머지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하나도 배당이 안 돼서 전액 인수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액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전액 우리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우리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크잖아요. 그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때 뭐 낙찰 받았던 게 보니까 남양주에 있는 주식회사 모시기 이렇게, 그래서 법인에서 이렇게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나봐요. 자,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니까 2014년 4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 유땡땡씨 돼 있습니다. 첫 소유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진땡땡 해가지고 뭐 사들로 지점 해놓은 거 보니까 은행이에요. 자,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0일 날 개인 근저당 김땡땡씨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0월 4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지금의 소유주에게로.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10월 15일 가압류 들어오고, 그리고 2018년 10월 29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원래는 그러면 언제부터 전입이에요? 하는 게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그래서 기재가 돼 있죠. 전입 날짜는 2016년 4월 5일이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8년 6월 26일.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는 또 임차권 등기하고 막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자, 경매는요,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임의 경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등기부 등본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2017년 2월 28일에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2017년 2월 28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주택임차권 등기한 사람 그죠? 이 사람 나와 있는데요. 자, 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소기준 등기는 2017년 2월 28일에 근저당입니다. 자, 임차인 보겠습니다. 이 땡땡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전입 날짜가 제일 중요하죠. 전입 날짜가 2016년 4월 5일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2017년 2월 28일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약 1년 가까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2018년 6월 26일입니다. 확정일자가 늦어요. 그죠? 자, 확정일자가 어디만큼 늦냐면은 여기 제일 처음 위에 있는 그죠? 근저당 있고 개인 근저당도 2017년 7월 20일이죠. 그죠?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되는 2018년 10월 4일 날 소유권 이전되는데 요 사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날짜가 2018년 6월 26일이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경매권 같은 경우에 낙찰이 되게 되면은 뭐 세금 이런 거는 일단은 빼고요. 등기부사항하고 임차인하고만 비교를 한다면은 자, 근저당권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근저당권자, 그래서 역시 받고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받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기재된 내용이에요. 배당 순위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금방 제가 순위를 설명드렸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배당 순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이 말은 뭐냐면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얼마를 인수하게 되느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 우리 아까 찾았습니다. 2017년 2월 28일에 근저당이다 했습니다. 자, 근저당이고 이 땡땡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땡땡시 있습니다. 자, 최순순위 설정은 2017년 2월 28일이고 자, 이 사람 뭐죠? 2016년 건물 전부에 대해서 2016년 4월 5일부터 임대차 돼 있고 그리고는 여기 뭐 권리신고는 2016년 2월 29일부터 돼 있습니다. 뭐 그거는 크게 뭐 우리가 문제될 건 없어요. 전입 신고 날짜 있습니다. 임차인 같으면 주거 임차인은 전입 신고 일자가 중요하고 그리고는 상가 임차인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 그죠? 신청 일자가 중요하죠. 네, 주거 임차인이니까 전입 신고 일자가 2016년 4월 5일이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일자 아까 우리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부분에 비고라는 한번 볼게요. 이 땡땡씨가 보면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우리 편하게 등기부 등본, 등기부라고 그러죠. 거기에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18년 10월 29일이다. 자, 그런데 권리신고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보증금 2억 6천이라고 했거든요. 자, 보증금 2억 6천 중에서 자, 3천만 원은 2017년 12월 5일날 증액이 되었다라는 의미 나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이 인수입니다. 그죠? 자, 인수인데, 자, 이 사람이 언제죠? 2016년 4월 5일이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 그죠? 최선순위 설정이 2017년 2월 28일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2억 3천으로 그죠? 계약을 했다가, 그죠? 계약을 했어요. 2억 3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되고, 그죠?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설정되고, 2017년 2월 28일, 그리고 2017년 12월 5일 날, 그 이후에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답니다. 자, 그렇다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증액이 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매수인이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이 2억 6천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가지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2억 3천 중에서 얼마 배당받고 모자라는 금액, 예를 들면 1억을 배당을 받았다. 그럼 모자라는 것은 2억 3천이죠. 그래서 2억 3천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억 3천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억 3천에서 1억 5천이 뭐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또 나머지 8천만 원을 인수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튼 2억 6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3천만 원은 배당을 받건 못 받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입찰자 입장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순위 9번 임차권 등기가 있다. 임대차 보증금은 2억 6천이다. 전입일은 2016년 4월 5일이고 확정일자는 2018년 6월 26일이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2억 6천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가 아니라, 그래서 2억 6천이 아니고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이후에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게 증액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억 3천 중에서 얼마가 배당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최저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2억 3,040만 원입니다. 2억 3,04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2억 3,040에 낙찰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2억 3,040에 낙찰이 되고, 그러면은 전 경매 보증금이 있죠. 지난번 잔금 미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잔금 미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이 몰취당합니다. 그래서 2,304만 원. 그럼 2,304만 원은 법원에서 꿀꺽합니까? 그건 아니고 이 금액을 합해서 요 두 개 낙찰가 플러스 전 경매 보증금에서 배당에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비용은 34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약 2억 5천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자, 매각대금 플러스 전 경매 보증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돈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자 진주축협이네요.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개인 근저당권자도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니까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여기에 2억 3천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억 3천 중에서, 그죠? 남는 돈, 그죠? 위에서 배당받고 남는 돈을 되거든요. 그렇게 받고 나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증액분,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후에 증액이 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입니다. 우리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권자 배당 안 되는데요? 관계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죠?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이런 그저 재매각 사건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한번 또 오랜만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매각 나왔길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유료 구독자, 멤버십 제도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구독션에서 후원을 받아서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 경상권, 그러니까 경남, 경북, 그리고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까지를 커버하는 구독션 유료 구독권 한 달에 54,000원입니다. 2개월 하면은 108,000원이에요. 네, 그것을 무조 제공해 드리겠다, 후원을 받아서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 멤버십은 뭐 기부 회원도 있고 뭐 기타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저가가 기부 회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99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입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108,000원에 해당하는 구독시험 무료 이용권. 근데 예전에 구독시험 무료 이용권을 혜택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하시고 싶으시면은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좀 빌리면 좋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2달을 이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경상권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전국이건 서울이건 뭐 그래서 어느 지역인 간에 유료 신청을 하게 될 때 6개월 신청을 하면 1개월을 연장해 드리고 그리고 1년 하면은 2개월을 연장해 드리게 됩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구독시연 사이트 무료 이용권 필요하신 분 멤버십 가입하시고 저한테 이제 주시면 됩니다. 구독시연 그 무료 회원 있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하는 것은 무료거든요. 네, 가입하셔가지고는 그러니까 유튜브 그죠? 유튜브 아이디 닉네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독시연 아이디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이것을 저에게로 카톡 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항상 공개되어 있죠. 전화번호로 카톡 친추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제가 구독신 측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